안녕하세요. 1학년 6반 16번 심강윤입니다. 저는 이제 그 DNA 독서 활동으로 벤 스탠거 교수님이 쓴 하나의 스포로부터 라는 책에 대해서 활동 그런 요약문을 예,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발생학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단일 세포에 시작해 즉 복잡한 구조로 발전하는 그런 과정이 되게 신비롭고 흥미롭거든요. 이 책은 그 과정을 되게 세밀하게 탐구해주면서 과학적 그런 발전과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현상을 이제 이해해 왔는지 보여주고요. 또 이제 배아 발생과 세포 분화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재생의학과 유전자 편집 같은 최신 연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이제 이러한 연구는 이제 인류의 건강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책을 읽음으로써 그런 것들에 대한 통찰을 좀 먹고 싶었습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이제 다일세포로 시작해 그 수족의 세포로 이루어진 그런 복잡한 생명체가 되잖아요. 벤싱거 교수는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이 과정의 기원을 탐구하면서 하나의 세포는 어떻게 인간이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이제 해나갑니다. 이 책은 배아가 어떻게 이제 팔, 다리, 또 장기뼈, 근육, 피부 이런 것들을 갖춘 생명체가 되는지 이제 어떻게 그렇게 성장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다루고요. 접합체와 그 배아 줄기 세포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의 이제 잠재력을 강조를 합니다. 일부에서는 세포 분화와 유전자, 발생에 대한 인류의 이해 과정 등을 설명을 합니다. 여기까지 일부 내용인데요. 어, 고대 그리스에서 신체 형태론이란 게 이제 19세 중반 세포 발견 이후 재검토되면서 유한 멘델의 유전자 이론, 토머스 헌트모건의 초파리 연구, 존 거든의 개구리 배아이식 등의 과학적 탐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과학자들은 가설과 실험, 또 우연한 발견 이런 걸 통해 음, 포가 이제 발생이 한다. 세포 이제 생명체 이제 세포가 진화 이런 과정의 메커니즘을 밝혀냅니다. 이제 2부에서는 현대의학에서의 배아의 성질을 재현하고 조작하는 도전 과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제 세포나 유전자 발현, 신호 전달, 형태 발생 등 그 생명의 청사진이 질병 치료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생명과학의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즉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다루며 오늘의 연구가 이제 상업적 잠재력을 중시하는 빅사이언스로 나아가는 그런 경향을 비판합니다. 저자는 이제 이, 그 벤센거 벤센거 이제 교수님은 기술을 윤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 사회적 합의와 생물학적 이제 문해력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십니다.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제 이 책을 읽고 느낄 수 있는 점은 생명의 복잡성과 그 기원에 대한 그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었고요. 다일사포로 시작해서
이제 수족의 세포로 성장하는 과정, 이 단순한 생물학적 사실을 넘어서 생명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이 책은 이 과정에 대해서 좀 답을 하는 그런 책이고요. 이제 저자의 베센거 교수는 대화 발생 과정에서 세포가 어떻게 분화하고 협력하면서 복잡한 구조를 형성하는지를 에 대한 이제 내용을 되게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또, 또 역사적인 맥락에서 과학자들의 어떻게 이제 연구를 지속해 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면서 실패와 우연한 발견이 어떻게 혁신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이는 과학이 이제 단순한 이론이나 데이터의 집합이 아니라 끊임없는 탐구와 실험의 결과라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이제 이 책에 따른 이제 윤리적 문제 또한 되게 인상적인데요. 현대 생명과학이 직면한 윤리적 도전이 단순한 기술의 발전을 넘어서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과학의 진보가 인간성과 윤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하고요. 생명과학의 기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과학과 윤리의 경계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깊이 있는 독서 경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